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결과 당권파로 불리는 3선 정점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 정 원내대표의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을 뒤로하고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개파도 분열도 대립도 있을 수 없습니다. 특정이나 특정 세력의 목소리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 때문에 당 쇄신파에 힘이 실리나 했는데 역시나 이 3선의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정우성 의원님, 결국 대세는 쇄신이나 변화보다는 안정이다, 이렇게 봤던 걸까요? 예, 글쎄요. 이제 안정을 택했다라기보다는 네. 제가 보기엔 좀 정확히 얘기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쇄신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선과 이 방향성 이런 측면도 있지만 의원들 개개인 간의 친소관계 이러한 영향들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있죠. 하지만 이번에 분명히 정점식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차이점은 정의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학교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였고요. 현재 장동혁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당됐을 때 당시 당 지도부에 있었던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원내대표는 어떤 점진적 변화 그리고 어떤 개파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에 매우 격렬한 당내 노선 투쟁과 변화의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장님, 이번 선거에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정점식 의원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7표 차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7표 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까딱했다면 사실 김도읍 의원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마도 이 이제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친소 관계라든지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내대표 선출에는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7표 차이는 정점식 의원에게 어떤 대세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권파이고 또 당내에서 두루두루 여러 지지를 받았던 후보였지만 한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의원이 절대로 어떤 당의 변화라든지 또 앞으로의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어진 숙제를 좀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점식 의원에게 또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7표 차이라는 것은 역시나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좀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번 전국 지방선거의 의미가 뭡니까? 보수는 노선을 바꿔라예요. 그렇게 심판을 해줬는데 국민의 심판을 거스르는 결과, 물론 이게 7표 차이로 가까스로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승자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선 변화를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어쨌든 부분이다, 국민에게는. 그래서 이 당권파가 기존의 노선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께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남겨진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친윤당에서도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와 관련돼서 이 거치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소 취소 관련해서도 대응까지 숙제가 좀 많거든요. 어떤 대응을 좀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대응을 내놓을 것이냐 보다 저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노선을 바꾸는 노선 변화를 먼저 보여주지 않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요, 일단 민주당에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돌파하기가 원내의 정책 전략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에게 내가 원내대표가 돼서 당신들에게 이런 체감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 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겠는가라는 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 비난전. 네. 왜냐하면 친윤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앞으로 국회가 나갈 길은 역시 또 과거랑 똑같은 여야의 거센 비난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희망사항은 노선을 좀 바꿔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새 원내대표의 손에는 두 사람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바로 선거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와 이 복당 의사를 밝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요. 일단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한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의 평가를 토대로 해서 과연 지도부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집단지성을 얘기했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집단지성이란 말을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네. 현재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장동혁 대표 거취와 관련된 문제는 내가 주도해서 결정하지는 않고 의원들과 당원들의 분위기를 봐서 결정하겠다. 뭔지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동혁 대표 거취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와 노선 변화의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직전까지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앞장서서 장동혁 대표에게 뭐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인간적으로나 어떤 뭐 계파적으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지는 않겠지만 다른 의원들과 당원들이나 여론이 그것을 압박을 한다면 내가 온몸으로 막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해석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정정식 신임 원내대표가 좀 모성을 띠는 거예요. 네. 복잡하고 본인도 답이 없어요. 근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지지율입니다. 지금 선거 직후에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반사이익에 의해서 여당에 대한 실망이죠. 네. 대통령에 대한 또 평가의 성격도 있는. 그래서 올라가는 이 반사이익 지지율이 아니라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건 첫 번째 중도가 들어올 거냐. 예. 그거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느냐. 이건 한동훈 이 의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이 협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돼야 되는 명분이 뭔데?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과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의 복당이나 협력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적어도 2, 3개월 내로는 이걸 답변을 줘야지. 안 그러면은 이 지금 얻는 반사이익은 곧 그칠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주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사태는 결국은 먼 일이라더라도 예정은 된 일인 것 같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선뜻 누군가가 나서서 사실은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국민적 우려, 당원들의 불만이 분명히 있죠. 네. 또 이번 지방선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다든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성공한 포인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도부 책임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심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늘 새로운 권력이 나타나려면은 기존의 권력을 허물려면은 그 어떤 구심점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누군가가 나서서 깃발을 들기는 또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피로도. 또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북구에서 돌아왔잖아요. 이 점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당히 타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마 무르익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정점식 의원이 좀 차분하게 끌어가는 것도 아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제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던 순간에 장동혁 대표에게도 시선이 좀 쏠렸었거든요.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영상을 보시면은 꽃다발을 받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주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 게 장동혁 대표는 썩 마음에 드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 표정 속에서 제가 저렇게까지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표정이 의미하는 것을 제가 해석하면 네. 봤어? 당신들이 떠들어 봐야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버티면 모두 잊어. 이거 뭐 윤상현 의원이 뭐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내면 유권자 다 잊는다. 예. 이런 거를 머릿속에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예, 저렇게 이기적이어서 어떻게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거가 뭡니까? 민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민심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 민심에 따라주는 게 정치인의 자세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현재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국민의힘이나 야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총선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전국 선거가 앞으로 2년이 없다는 얘기지만 제가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결국엔 앞으로의 1년은 총선을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고요. 그 다음 1년은 사실상 총선의 시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가 않은 시간이고요.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1년 동안 지금 밖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현재 야권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와 현 지도부로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론이 국민의힘 내부가 아니라 야권 전체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 압박들을 장동혁 대표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강한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야권 전체가 큰 이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네.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방금 전에 정우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소를 짓는 이유는 선관위 이거 난 선관위 이슈가 있어. 네. 그다음에 당권파 정점식이 됐어. 웃을 수 있죠. 미소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은 그래요. 지지율도 보면은 지금 나오는 지지율도 솔직히 말씀하자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총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박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잘 보세요. 서울은 이겼다 하더라도 경기, 인천 졌어요. 그러면 총선 때 되면 지역구는 국회의원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서울은 오세훈이 있지만 특이하게도 부산에 가 있는 한동훈이 지원 유세를 해준다면 수도권에 네. 이거 다른 이야기예요. 검찰 이 공소 취소 관련해서 전면에 한동훈 의원이 나서준다면 이건 지원 사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 압박은 2028년 총선을 생각하면 더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